주는데 네네. 요즘 근데 테라가 되게 광고를 세게 해서 그 당시에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판촉비가 많이 들어서 기억이 납니다. 판촉비가 일단은 매출에 올라오면은 주가가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 이후에 나는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애국 테마라고 엮여가지고 네. 지금 상승 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차트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상승 추세 장난이 아니고 실적은 실제로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 전환했어요. 그건 뭐냐면 판관비가 많이 들었다니 결과적으로 그 테라를 너무 많이 뿌린 거예요. 왜냐면 테라를 그냥 이렇게 차라리 병을 갖고 와서 어쨌든 자기들은 그 소매가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뭐 법에 걸리는지 어쩌는지 와가지고 결제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맥주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모들이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디테일하게 시키거든요. 처음처럼 주세요라고 하고 뭐 카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맥주 주세요, 소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맥주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주인이 테라를 갖다 주면 그냥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마케팅 때문에 아마 결제까지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생각외로 영업이익은 안 나왔지만 차트는 무진장 가는 좋죠. 차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료 차트가 요즘 안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빙그레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얘는 라인을 완전히 타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특히 최근에 판관비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판관비가 수익으로 돌아올 때 이제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네네. 이제 그 테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 목 넘김이 부드럽다 그러나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드셔보시니까 감상이 저요? 어떠세요? 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 맥주를 엄청나게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맥주 귀신인데요. 맥주만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네. 근데 테라가 제 그냥 개인적인 입맛에는 약간 소맥 맛이 나요. 테라가요? 네, 약간 그냥 맥주의 청량한 맛 나는 게 아니고 약간 깊고 진한 맛이 나서 즐겨 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테라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너무 좀 그렇습니다.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 병이 이제 녹색이니까 네. 뭔가 얘가 좀 소주- 약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생긴 것도 좀 약해 오. 보이고 해서 근데 주가는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최근에 음식료 주식 차트 중에서 가장 좋은 차트예요, 사실은. 근데 하이트진로가 지금은 가고 있지만 옛날에 신저가를 돌파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쵸. 그게 얼마 안 됐던 시기예요. 지금 작년 말 정도니까 작년에 신저가까지 기록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테라의 기대감도 있을 테고 애국주고 해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롯데치손도 가야 되는데 롯데치손도 이따 볼 거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보유를 하시고 지금 보면은 장기 입형대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정배열이 되는 이평선이 오래 간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돌려 들어가는 자리예요. 만약에 하이트진로가 만약에 조정을 세게 주면은 그때는 들어갈 봄직해요. 지금 그 장기 입평 역배열 상태인데 이게 네. 지금 풀어가는 맥점이 나오거든요. 이 풀어가는 맥점이 나오면 오히려 대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갈 때 만약에 조정을 주면은 추가로도 진입해 보면 하다. 한 네. 2만 원 언더가 오면 들어가 보면 타다 오히려. 라고 생각이 돼서 네. 지금 자리는 조금 그렇고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도 유효하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네. 손절가는 글쎄요 한 19,000원 초반까지도 만약에 부러지고 지금 121선, 61선 자리까지 깨지면은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121선, 241선 자리까지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만약 가더라도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는 이제 테라 파는 실적이 오히려 재무제표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판관비를 다 쓴 거니까 요즘은 안 주더라고요. 서운하신가요? 그럼요. 요즘은 이렇게 술 먹으면 네. 좋은데이 누나랑 처음처럼 누나만 오고 테라 누나가 안 와서 네. 기다리고 있어요. 부담스러워라. 기다리고 있어요. 결제해주고 가는 그 쿨한 뒷모습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분을 여의도에서 술 안 드신다고. 저는 근데 사케를 안 사케만- 먹는다. 사케 지금 제가 진짜 정색하신 건가요? 2주째 안 먹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큰 결심하셨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이트 진로 보유 의견 유효하고 네. 만약에 조정 시에는 추가 신규 매수도 접근 가능하다. 단 121선, 241선이 꺾여 들어가는 19,000원대 깨지면 손절가를 잡으시고 19,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무리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트 진로까지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을 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마니커예요. 돼지열병 관련으로 상한가까지 한번 갔었던 마니커인데 닭 평소에 좋아하시죠?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요? 네. 오, 저는 치킨은 많이 안 드시나요? 1인 1당 못합니다, 제가. 아, 입이 짧으시군요. 제가 뭐 식사를 저도 같이 네, 해보지만 그쵸. 생각보다 제가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맛있는 녀석들 있잖아요. 유민상, 김준현 이런 네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먹죠. 진짜 부러워요. 어, 쟤들은 정말 먹어서 쪘는데 네. 나는 생각보다 먹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치킨은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니커는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네. 상한가도 먹고 한 40, 50% 수익률 보고 나온 종목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려놨네요. 제가 추천드렸던 추천 가격이 이 가격대였어요. 이제 이게 뭐 어떤 가격대냐면은 기술적으로 상승 주고 바닥 주고 돌려 나올 때 장기 입형대가 위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걸 살짝 뚫을 때가 있어요. 살짝 네. 뚫을 때 그때를 매수를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돼지 열병 때문에 떴는데 사실은 저도 이거를 매수 추천을 저희 회원들한테 드리면서 돼지 열병 때문에 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산 안 거예요. 하고. 그냥. 왜냐면 기술적으로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성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려 상한가 갔잖아요. 그쵸. 그것도 한 50% 먹고 나왔는데 걔 같은 경우도 애국 테마로 엮여가지고 갔지만은 네. 사실은 저도 애국 테마로 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형님들이 매집을 하세요. 네네. 이제 뭐를 띄워야 되는데 때가 되면 띄워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이 없다. 명분이 생기면 띄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턴을 돌려주고 힘을 모아주는 제가 나오는데 돼지 열병이라는 핑계로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결과는 여기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사신 분들은 상한가 한 번만 먹고 나와 한 요 정도만 그냥 털고 나왔어도 그쵸. 수익이 큰데 대부분 여기 들어가시는 게 문제예요. 이 지점에 들어가시는 게 문제예요. 네. 오히려 현재 가격이면은 들어갈 만만 해요. 손절가 한 880원 정도만 잡으시고 장기 입형대 한 481선 정도니까 여기서 일단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네. 여기 살짝 쌍바닥처럼 정도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강가봄직한데 또 뭐 한 1,300원 이때 가가지고 담지 마시고 한 880원, 89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네. 좀 더 넉넉하게 한 850원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한 870원 정도만 잡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손절가 870원에 진입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왜냐 한 번 더 이게 한번 쌍봉이 나왔잖아요. 쌍봉이 나온 다음에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한 1,000원대 중반까지는 못해도 한 1,000원까지는 갔다가 마지막 물량을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쏠쏠하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볼 수 있다. 네. 하지만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 또 돼지열병이 무슨 말입니까? 돼지열병이 터진다고 저희가 닭을 더 먹진 않아요. 닭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월드컵 시즌이나 뭐 이럴 때나 뭐 더 먹지. 특히 요즘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네. 야구 관중들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올해 뭐 700만도 안 될 것이다, 뭐 800만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네네. 있는데 야구장에서 그 형장에 이슬이 되는 닭들이 많잖아요. 저도 야구장 가면 그렇게 많이 먹는데 네. 야구장 가면 이상하게 많이 먹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먹기 때문에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고 네. 또 먹고 있어 목이 맥힌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맥주보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꼴꼴꼴 받아가지고 먹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관객들도 줄기 때문에 치킨도 좀 덜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 돼지열병이 퍼진다고 해서 치킨이 더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기대감보다는 결국은 매집해왔던 세력들이 한번 그 이슈를 타가지고 시세를 주고 본인이 털고 나온 거다라고 봤을 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결국 한 번 마지막에 이제 남은 물량 정리하는 정도 반등을 노리고 단기로 놀 수 있는 구간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고
만약에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돼지열병이 추가적으로 뭐 북한에 터질 텐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좀 힘들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마니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세를 많이 냈으니까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 끝났나요? 돼지열병은 끝났나요? 라고 관련 물어보셔서 이슈가 끝났나요? 이제 꿈과 이제 거의 이제 그분들은 1200돈대 1300원대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달라 이건데 한 가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갈 거면은 대북주 갈 때 엮여서 가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북한에도 돼지열병이 퍼져 있고 네네. 또 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뭐 또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대내 망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쌀도 아니고 신선 육개를 냉장 보관해서 줄 수도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네. 한번 시세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 아니면은 단기 매매 외에는 특별히 기술적 반등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많이 먹어봤자 한 1,050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휘었다가 갈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레벨.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들어갈 범식하고 또 호가도 통도 두껍기 때문에 물량 받기도 좀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7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니커 종목 분석